오늘은 이 K1C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이 헤드부를 한번 분해해서 기존의 K1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설명을 보면은 이 헤드부가 이제 풀 메탈로 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이 메탈이 되었는지를 사실은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설명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는 퀵 노즐 교체가 가능하게 이쪽이 좀 메탈이 됐다는 의미를 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핫엔드 부분이죠. 핫엔드 부분. 그 다음에 육안으로 봐선 잘 모르겠는데 한번 분해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 분해를 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 옆부분, 익스트루더 부분을 좀 먼저 분해해서 보겠습니다. 이 커버 부분을 빼주고, 여기는 방열 커버 같이 생긴 게 있죠? 방열 커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마도 방열 커버처럼 생겼는데 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열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빼주기 위해서 이 앞에 요 커버도 분리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케이블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이 전면 쿨러 쪽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커넥터를 이렇게 빼주면 교체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빼줬습니다. 빼줬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따로 뭐 메탈 소재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이건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색감만 조금 더 약간 메탈기가 나는 것처럼 바뀌긴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생겼죠. 네,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뭐 진동 센서라든지 기타 센서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이 스프링을 제거하면은 K1 같은 경우는 그 링이 좀 줄어든다, 이런 팁이 있어서 저 좀 제거를 한 상태인데, 재밌는 게 여기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케이블의 움직임도 어쩌면은 기존의 K1의 퀄리티에 좀 영향을 줬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더 부분을 해줘 보겠습니다. 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딩을 좀 제거하고, 본딩이 엄청 세게 되어 있네. 요거는 지금 본딩이 좀 잘 되어 있어서 나중에 컬러 좀 제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요 하단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 익스트루더는 이렇게 봐서는 딱히 변하는 점은 없는 것 같거든요. K1도 이 개선된 익스트루더를 썼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통째로 좀 제거를 하고 아래부터 좀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실리콘 커버를 좀 빼고, 실리콘 커버를 제가 일주일 가까이 이 약간 CF 소재만 뽑았더니 고열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실리콘 커버도 좀 많이 약간 손상이 좀 된 것 같고요. 익스트루더 말고 핫엔드 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퀵 노즐 시스템이라고 들어갔다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바뀐 걸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게 바뀌었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즐만, 퀵 노즐이긴 하네요. 이 노즐만 빼도 안에까지 통째로 이렇게 핫엔드 부분의 부품이 통째로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K1의 기존에 사용하는 노즐들이랑은 호환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퀵 노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재밌는 형태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써머리 엄청 많이 발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반부를 좀 더 다 제거를 하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딱히 메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요거 갖고 풀 메탈로 바뀌었다고 말을 한 건지 좀 신기한데, 한번 요걸 다 제거하고 한번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즐 부분이 어떻게 좀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익스트루더 쪽에 이제 핫엔드와 노즐 부분에서 노즐을 좀 분해해서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K1과는 노즐 형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여러모로 이제 필라멘트를 녹이고 출력하는 과정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K1C가 메탈 익스트루더 약간 그런 식으로 마케팅 용어를 쓰는 이유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통 노즐 자체가 약간 메탈 소재로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교체가 가능한 것 같긴 해요. 그냥 요거를 빼서 통째로 갈면 되는 구조가 돼서, 사실 기존 같은 경우 여기까지 같이 분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노즐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즐을 변경했을 때 이제 전용 규격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구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교체나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써멀 부분이 충분히 많이 발라져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부분 노즐 부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건 제가 이미 출력을 좀 여러 번 한 뒤에 지금 분해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K1과 K1C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K1과 K1C의 이제 앞에 문짝을 지금 제거를 하고 온 상태고, 그 다음 내부의 주요 부품들도 좀 약간 다 분해를 한 상태에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 좀 차이점이 보이는데 그걸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헤드부를 분해했을 때는 딱히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이 K1C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K1인데, 일단 알려져 있기로는 이 K1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스프링, 이게 아마 이 케이블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품인데, 이 스프링 자체를 제거를 하면은 링잉을 줄일 수 있다, 약간 이런 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K1C는 링잉은 남아 있고요. 다만 지금은 제가 여기 있는 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쪽을 풀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게 상당히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 타이로 이 부품과 그 다음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K1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헤드부의 어떤 어셈블리 부품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 메탈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좀 다른데, 네, 이 부분이 다르죠. 네, 이 부분이 달라서 약간 이 금형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K1C 같은 경우는 하드엔드에 있는 이 방열판 부분의 하단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K1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드엔드 노즐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디자인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1C의 어떤 부품들을 K1에 좀 이식해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방열판 디자인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통째로 좀 옮겨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일단 K1C가 좀 더 빡빡한 것 같아요. 움직이는 자체는 오히려 K1이 좀 더 빡빡한 것 같고, 가장 큰 차이, 링이 아마 가장 차이를 주는 부분이 XY축을 조정해주는 모터가 이렇게 K1은 코어 XY 구조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이 풀리 직경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K1이고 그 다음에 얘는 K1C인데 딱 봐도 이 풀리 사이즈가 다르죠. 대략 좀 재보면 대략 한 15.54 정도가 되고, 원래 있었던 K1 같은 경우는 22.45, 25 정도 돼서 직경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링이 발생했었던 거는 많은 해외 커뮤니티 사용자도 유추했던 것처럼 이 풀리 사이즈가 분명 영향을 끼쳤었던 것 같고, 이것을 교체를 한다면 분명히 좀 더 개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펌웨어 땅에서도 모터의 어떤 제어 능력을 좀 바꿔줘야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클리퍼 펌웨어에서 그거를 루팅 펌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해보진 않아서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여기 이 케이블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건 동일한 것 같고요. 또 차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저번에 K1 리뷰에서 리뷰를 해줬던 내용인데 이쪽이 한 1cm 정도 위로 올라갔죠. 이걸 통해서 케이블이 이쪽에 닿지 않게 하는 구조가 있는데, K1 같은 경우는 이 부품을 출력해 넣어줄 수는 있는데 여기 나사라고 해야 되나, 이 볼트가 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개조를 해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네, 딱히 변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배드부는 좀 변화가 있죠. K1C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두꺼워 보이고, 그다음에 K1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두꺼워 보이는데, 이 두꺼워 보이는 것 자체는 이렇게 지지대 부분이 절곡이 들어가서 평탄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으면 좀 휠 수가 있는데 이 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Z축으로 더 두껍게 만들어진 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베드 디자인이 좀 다르죠. 얘는 K1 같은 경우는 자석 베드가 기본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K1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패턴 같은 게 좀 있는 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는 좀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 베드의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K1 같은 경우는 베드 V13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1C 같은 경우는 보면은 V14라고 되어 있습니다. V14. 그래서 버전 자체가 통째로 바뀐 것 같고,
이 베드 하단에 연결하는 부위도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구 설계 자체도 좀 변경이 있었다. 그 전체 두께도 약간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전체 두께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버니어 캘리퍼스가 제대로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K1C 같은 경우가 28mm, 그 다음에 K1 같은 경우가 한 26mm, 그래서 한 2mm 정도 더 두꺼워지긴 했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측정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유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다른 게 펜 부분의 디자인도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내부에 뭐가 더 추가가 됐죠. 그리고 아마 모터도 변경이 있을 것 같다 유추가 되는데, 이 찍힐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K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혀 있죠. 4260Y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K1C 같은 경우는 4248로 되어 있습니다. 4248. K1C는 4248, K1 같은 경우는 4260Y로 되어 있습니다. X인가? 그럼 이거는 X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얘도 4260, 4260X, 그 다음에 K1C는 똑같이 4248, 42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Y축 모터가 둘 다 4248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수치인지 저도 검색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모터도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 부품을 좀 살펴보면, 익스트루더 부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K1 자체도 개선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뭐 내부를 까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노즐은 좀 다르죠. 이쪽이 이제 K1C의 노즐이고 하덴드 노즐 구조고, 얘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퀵 교체가 가능한 상태로 됐고, 이게 원래 기존의 K1 노즐인데 이 길이를 좀 살펴보면은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분명히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로 통으로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에는 사실은 K1C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테프론 간이 이렇게 추가되는 구조였다면은 이제는 요거 자체가 통으로 하나가 돼서 압출을 훨씬 좀 균일하게 온도나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 방식은 여기서 결국은 단절이 있다 보니까 이음새가 좀 맞지 않거나 아니면 간혹 여기서 좀 새어 나와서 압출 불량이 생기는 이슈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개선하고 그다음에 좀 더 압출 자체가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디자인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덴드 쪽 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에 구매했었던 시스템들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요게 이 시스템이 이 K1C의 시스템이 K1에 껴지냐 한번 궁금해지는데, 물론 이제 이 방열판 디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껴지는지 한번 봐보면 안 껴지네요. 네, 안 껴집니다. 이게 디자인이 좀 달라서 이걸 껴지게 하려면 여기 부품까지 다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해한 김에 좀 살펴보는 요 앞에 있는 부품 좀 달라요.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펜도 약간 사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양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리비전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스티커가 일단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내부 부품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핏 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M_V12 버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 익스트루더 파트를 보면 색깔이 좀 바뀌었죠. 여기 쿨링 부분이 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K1, 얘가 K1C라서 약간 좀 더 메탈적인 느낌을, 얘가 K1C구나. 얘가 K1C죠. 얘가 K1C라서 좀 더 메탈적인 느낌을 준 것 같고 좀 무거워졌습니다.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한번 무게를 재보면 기존의 K1 헤드부가 49g, 그 다음에 K1C의 헤드부가 59g, 무려 한 10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뭐가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무거워졌어요. 뭐가 바뀐 거지? 펜 사양이 바뀌었나? 한번 살펴보면 펜이 바뀌었네요. 펜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펜 디자인이 바뀌어서 이것도 스펙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쿨링을 좀 더 강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걸 경량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K1C는 더 무거워지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변경점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이 고무발 자체의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K1C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체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껴주는 구조로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K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니 고무발이 있고
미니 고무바를 장착한 뒤에 그 위에다가 고무바를 따로 껴주는 형태였는데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걸 다 합쳐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K1C에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합판도 뜯어봤는데 얼핏 봐서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선정리 자체는 K1 자체가 더 잘 되어 있고 K1C가 조금 더 난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드를 정확하게 보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보드를 보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얼핏 봐서는 동일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시리얼 넘버 아마 제품 PID 같기도 한데 PID는 아니고 제품 시리얼 넘버? 아니면 제품 번호? 보면은 끝에가 2512로 동일하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아마 보드는 딱히 변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동일한 합판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K1과 K1C를 둘 다 분해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K1C가 K1 대비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배드부가 바뀌었고, 배드부가 바뀜으로써 배드 평탄화라든지 아니면 온도를 좀 균일하게 주는 그런 것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배드 시스템 자체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드부가 바뀐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헤드부의 노즐 시스템이 바뀌었죠. 노즐 시스템이 아예 이 펜 블록 자체가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 교체를 하려면은 이거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모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모터의 풀리 일단 직경 사이즈가 한 2분의 1로 줄었고, 2분의 1까지는 아닌가? 한 줄었고, 모터도 이게 아까 써있는 게 어떤 사양인지는 모르겠는데 모터도 약간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차이들 점 때문에 확실히 퀄리티가 더 좋아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고질병인 링잉 이슈 같은 경우는 저 모터 파트 부분만 좀 바꿔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